자, 페이지 22페이지고요. 84번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식이야. 이런 거 뭐라고 해요? 횡파. 그 다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해요. 종파라고 하고, 횡파엔 뭐가 있어? S파, 물결파, 그렇죠? 빛, 전자기파 이런 것들이 있죠. 종파에는 음파, 그치? 초음파, 그 다음 지진파 중에 P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밀에서 밀, 소에서 소까지가 한 파장. 그 다음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까지가 한 파장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리하라고 했죠. 그치? 우린 파동 주로 횡파 표현 방법을 쓰는데, 같은 위상이 될 때까지의 최단 거리,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바로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 그 다음 진동하는 폭을 이걸 뭐라고 해? 진폭이라고 하죠. 이건 진폭을 알 수가 없어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아래 거 말고 위에 걸로 바꿔 쓰죠. 됐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파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면 이거 용어 잘 알아두셔야 돼. 한 주기 동안 무조건 몇 파장 진행합니까? 한 파장 진행합니다. 한 파장 진행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만 몇 번 진동해? 4번 진동하지. 진폭을 그러니까 한 번 진동을 하는데 진폭을 4번 왔다 갔다 하지. 됐죠? 그래서 한 주기 동안 한 파장 진행하고 한 번 매질이 진동합니다. 한 번 매질 진동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진폭을 4번 왔다 갔다 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마루에서 골까지야. 맞아요? 이거는 뭐에 해당돼? 반파장에 해당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2분의 1 파장에 해당돼. 근데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에 해당되는 거죠. 맞니? 밀에서 밀까지가. 그래서 파장은 1대 2야. 자, 그 다음 지금 현재 문제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A점을 매질이라고 하죠.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옆댕구리에 바로 그려주는 센스가 필요하지. 그럼 당연히 올라오겠지. 됐죠? 자, 그래서 현재 A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Y다. 올라가니까 맞네요.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전자기파는 나와 같다라고 했어요. 이거 가와 같죠? 그렇지? 이것도 틀렸네. 됐지? 가와 나에서 파장은 서로 같다? 같지 않아요. 몇 대면? 1대 2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 86번입니다. 자, 이 파동 그래프를 보면 잘 봐야 돼. 얘는 위치야. X라고 나올 수도 있고 S라고 나올 수도 있죠. 위치에 따른 변이야.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스르륵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죠. 근데 아무리 봐봤자 여기서는 시간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파동 그래프는 완전하지 않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문제다 읽으라고 했죠. 그치? 야, 진폭은 4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볼게. P는 1초가 지난 순간 4초. 초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주기 뽑아먹으란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얘를 한번 보자. 얘는 1초가 지난 다음에 4초가 더 지난 다음에 이 순간으로부터 1초가 지난 다음에 플러스 4가 됐다. 그럼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진폭 한 번. 맞아요? 그럼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 1초 동안에 진폭 한 번이야? 그럼 진폭 4번 지나려면 4초 걸리겠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4초가 주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확인 사살해 줬습니다. 과조건이에요. 1초가 지난 순간부터 4초가 지난 다음에 다시 플러스 4야. 그럼 플러스 4니까 마루죠? 마루 수다로 마루까지가 4초래. 이야, 여기서도 나와 있네. 2번 알려준 거야. 2번. 그럼 현재 얘가 이렇게 되려면 뻔하죠. 뻔되게 이게 왼쪽 갈 수도 있고 오른쪽 갈 수도 있지. 왼쪽 가면 왼쪽에다가 그려주는 센스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이거 왼쪽으로 진행하는구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끝났죠? 자, 그래서 주기는 4초이다. 맞아요. 진행 방향 왼쪽 맞고요. 진행 속력은요. 속력 V는 주기분의 파장 또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걸 풀 수 있잖아. 맞죠? 근데 주기가 얼마야? 20. 주기가 아니라 파장이 20, 주기가 4초. 그래서 5. 맞네. 정답 5번. 쉽죠? 이 정도는 편안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85번. 자,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선이 처음, 점선이 나중이야. 됐죠? 자, 그 상태에서 0.1초 후 파동은 처음 모습이 되었다라고 했어. 지금 0.1초면 여기 있던 새끼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그럼 0.1초가 한 칸 진폭 움직였다는 얘기야. 그럼 4번 움직여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주기는 띵띵 0.4초구나. 바로 뽑아내죠. 됐죠? 자, 그럼 현재
현재 위치 관계 그래프에서 한 번 진동 같은 위상이죠. 요 새끼하고 요 새끼는 반대 위상입니다. 왜 반대 위상이에요? 한번 볼까요? 잘 봐. 현재 여기 있는 새끼는 위로 가죠? 그치? 여기 있는 새끼는 아래로 가죠. 위치는 같은데 진동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위상이 얘네들은 반대입니다. 근데 얘는 아래로 가고 얘도 아래로 가잖아. 실선에서 점선으로. 맞죠? 그래서 위치도 같고 그 다음 진동 상태도 같기 때문에 같은 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게 바로 뭐에 해당돼? 한파장 해당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파장은 2m다. 맞네요. 주기는 0.4초. 오케이. 진폭 0.4. 맞아요. 진동수는요. 주기분의 1이잖아. 그러면 0.4분의 1. 그럼 4분의 10. 그럼 2분의 5. 2.5가 나오겠네. 틀렸네. 자, 파동의 속력은요.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2 나누기 0.4. 4분의 25. 맞네요. 자, 그 다음 87번. 자, 둘 다 횡파입니다.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는 위치 또는 거리야. 여기는 시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잖아. 스르륵. 이거 뭐에 해당돼? 이게 바로 한파장이야. 그 다음 얘는 여기부터 스르륵 여기까지가 한파장. 그럼 이건 3부터 7까지 다 져야 되죠. 그래서 파장이 지금 현재 보면 얘는 2m, 얘는 4m입니다. 그 다음 파동이 진행해도 절대 죽었다 그래도 안 바뀌는 거. 처음 발생할 때 바로 진동수가 결정이 되고 그 진동수를 갖고 쭉 진행을 하면 매질이 바뀌더라도 죽었다 그래도 안 바뀌는 게 뭡니까? 주기랑 파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스르륵 0.2초, 0.2초 맞죠? 요게 바로 주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를 나눠주는 거야. 0.2초로. 요걸 나눠주는 거야. 0.2초로.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10m/s가 나오고 두 번째는 20m/s가 나오겠죠. 파동 B에서 주기는 0.2초. 파동의 진행 속력 요거 찾으라고 했죠. B에서.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아, 센티미터군요. 쏘리. 센티미터다. 센티미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얼마야? 20cm/s죠. 만약 m/s라면 0.2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 현재 요 지점이 매질 P다라고 했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 한번 해볼게. 플러스 X니까 오른쪽입니다. 맞아요? 그럼 오른쪽에 그려준 센스가 필요하죠? 오른쪽에 싸라락 그려. 그럼 봐봐. 얘 내려가지. 내려가지. 그거 봐봐. 내려가잖아.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둬. 만약 얘가 위로 올라가? 그럼 이 새끼는 P 아니야. 그쵸? 얘가 만약 위로 왼쪽으로 갔어? 그럼 얘는 올라가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거꾸로. 됐지? 자, 그 다음 넘기시고. 자, 그 다음 88번입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굴절 얘기가 나오는데 굴절 파트에서 내가 스넬 법칙을 말로 외우도록 했어. 말로. 자, 말은 어떻게 외웠냐? 이렇게 외웠습니다. 내가 스넬 법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죠? 자, 생각 잘해. 각도가 크다? 빠르다는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각도는 그냥 각도 아니에요. 사인 각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 사인 각도가 크면 속력이 빠르고 파장이 길고 굴절률은 작아. 됐어? 그래서 굴절과 속력은 반비례. 알겠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 2하고 3 중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니네가 이걸 딱 보고 뭘 생각하시면 돼? 바로 각도를 보고 속력을 찾아. 속력을 찾으면 속력의 역수가 굴절률이야. 되니야? 자, 그러면 현재 요 각도가 이 각도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여기 아니 그런 건 없구나. 이건 1하고 3군. 야, 이거하고 이거는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이렇게 가는 거 그거보다 밑으로 꺾였으니까 당연히 작을 거야. 그럼 얘가 뭐라고 쓰면 돼? 빠. 여기에다 느 이렇게 쓰시면 되죠. 됐죠? 그다음 니네 여기가 세타2면 여기도 세타2인 거 알지? 그죠?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가 세타3인데 여기는 당연히 빨라질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둘 중에 누가 더 빨라? 그치? 그런데 여기 각도가 주어져 있어요. 세타1하고 세타2 중에 이거보다 이게 더 크대. 이게 크대요. 그럼 얘는 뭐야? 더 빠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던가 이런 식으로 쓰던가 아니면 빠르기에다가 더 빠 이렇게 쓰던가 뭐 알아서 니들만의 기호를 만들어 주세요. 아, 세타1이 더 크다고 했어? 에이, 잘못 봤네. 세타1이 그러면 난 여기다 할게. 됐죠? 자, 그러면 속력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줄 세우기. 속력 관계는 1, 그 다음 3, 그 다음 2가 되는 거죠. 그럼 굴절률은 어떻게 돼? 1보다 3고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고요. 맞아?
그 다음 여기서 전반사를 만약에 시키고 싶으면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이죠. 2에서 3로 가거나 3에서 1으로 가거나 2에서 1로 가면 되는데 맞아? 2에서 1로 가는 게 짱이지. 전반사가 제일 잘 일어나. 전반사가 제일 많이 일어날 조건 굴절률 차이가 크다. 동의어가 뭐야? 속력 차이가 크다. 잠깐만. 자, 그래서 2에서 1로 갈 때가 전반사가 제일 잘 일어나기 때문에 임계각이 제일 작게 나오는 거야. 자, 굴절률은 이라고 돼 있어. 2, 3, 1, 2, 3, 1 맞네요. 단색각의 파장은 속력에 비례합니다. 각도에도 비례하겠죠. 1에서가 2에서보다 길다? 맞아요. 빠르고 느리니까. 단색각의 속력은 3에서가 2에서보다 느리다 그러겠어. 빠르죠. 빠릅니다. 자, 우리는 각도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자,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사인 세타 값이 크면 속력이 빠르고 파장도 크고 대신 굴절률만 작다. 이거를 우리가 공식화한 게 뭐다? 스넬 법칙이다. 그래서 스넬 법칙은 이거야. n 곱하기 사인 세타 값은 항상 일정하대. 안 바뀐다. 이게 스넬 법칙이죠. 됐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건 이따가 두 개를 다시 같이 풀어야 돼. 자, 89번. 야, 이 문제 별표해 놓으시고요. 이 문제 별표해 놓으시고요. 잘 봐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D1하고 D2가 중에서 D1하고 D2 중에 D2가 크대. 그러면 잘 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여기 빠르죠. 여기 느리죠. 이 정도 할 수 있죠. 좋아. 됐죠? 왜? 각도가 크고 각도가 작잖아. 여기. 각도 작잖아. 그죠? 그 다음 여기하고 비교해보자. 그럼 여기 각도가 작고 여기 각도가 크죠?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느리고 빠를 건데 여기가 여기야. 요 새끼하고 요 새끼는 동일한 새끼야. 맞죠? 공기.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거야. 얘네들을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얘네들은 몰라야지. 이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 뭘 알아야 돼? 요 세타2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어. 이거하고 이거. 됐니? 근데 이거하고 이걸 비교를 해야 돼. 뭘로? D1, D2로. 됐니? 근데 잘 봐.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지금 현재 똑같은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가 똑같으냐? 여기 있는 빨간색을 표시할게. 요 점이 똑같아. 요 점. 맞죠? 맞잖아. 직선으로 들어가고 직선으로. 여기는 얘들아. 굴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직진한 거야. 물론 반사도 일어났겠지만 관심 없다. 맞아? 지금 같은 부분이 2점, 2점. 되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요거를 살펴보도록 할 거야. 요 점. 자, 요 점을 그림을 따로 그릴게요. 야, 하나만 그릴 거다. 여기 그리나 여기 그리나 어차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있네.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뺄게요. 자, 그래서 옆댕구리에 빈 공간 많으니까 그려봐.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현재 여기다가 경계변의 수직선 하나 그릴게요. 요 점하고 요 점. 띵띵띵띵띵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띵띵띵띵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간격을 보면 간격이 바로 뭐냐?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똑같고 이걸 임의의 L이라고 할게. 임의 L. 됐죠? 자, 그 다음 현재 D가 뭘 뜻하느냐? D는 이거죠. 여기다 수선을 반을 내려서 요게 D죠. 요게 D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현재 우리가 모르는 게 뭐야? 요거 세타2 요거 세타5 이걸 몰라.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요거를 알고 싶어. 요거를 세타라고 할게 그냥. 세타1과 세타2를 아울러서. 됐니? 그럼 얘들아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얼마냐? 여기 얼마냐? 여기 90도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 90도 마이너스 세타 하나 알고 L 알고 D 알아. 아니 D를 몰라. D를 구하고 싶어. 그럼 D를 뭘로 표시할 수 있어? 이 그림 보면 땡땡땡 D는 L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죠.
맞아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알려준 사실이 있죠. D1하고 D2 중에 누가 더 커? D1보다 D2가 크다. 그 다음 L은 똑같아. 됐지? 그러면 야, D가 증가하려면 사인 세타 값이 증가해야 되지. 괜찮아. 사인 세타 값이 증가하려면 90도 마이너스 세타 값은 감소하면 되죠. 아니, 세타 값은 감소하면 되죠. 그쵸? 그럼 요 세타 값은 감소하면 돼. 그래서 세타 1과 세타 2 중에서 세타 1이 큰 거야. 그치? 이게 증가하려면 요 값이 증가해야 돼. 요게 증가하려면 요 값이 증가해야 된다. 그럼 얘가 증가하려면 세타는 감소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작은 거죠. 아, 그래서 여기 있는 세타 1이 큰 값이고 여기 있는 세타 2가 작은 값이다라는 걸 찾은 거야. 맞아? 자, 그럼 이제 웬만한 거 다 끝났습니다. 1번 맞죠? A에서의 파장이 세타 람다보다라고 돼 있어. 자, 여기가 들어가는 게 람다야. 그럼 이거 람다보다 작겠죠. 느리니까 당연히. 자, 이제 마지막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굴절률 비교하세요. 라고 했어. 이거 어떻게 비교할 거야? 어떻게 비교하긴? 잘 봐. 니네들 항상 빛은 가동 경로 그대로 돌아온다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빛이 이렇게 갔으면 거꾸로도 이렇게 갈 거야. 맞냐? 됐어?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자, 잘 봐. 지금 현재 세타2로 들어가면 얘는 요 각도야. 근데 재밌는 게 있네.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같지. 맞죠? 같게 나올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따져볼 게 있어. 따져볼 게 뭐냐면 요렇게 해서 빛을 보낼 거다. 색깔 다른 걸로 하죠. 색깔 다른 거. 색깔 다른 거. 요렇게 보내. 그럼 얘는 이렇게 나와. 역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요렇게 보낼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세타2로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보낼 거야. 그럼 얘는 각도가 더 작아지겠지. 맞아요? 각도가 더 작아질 거 아니야. 이거 세타1은 크고 세타2는 작다고 했으니까. 세타2로 들어오게 되면 얘는 더 꺾여. 그래서 같은 각도로 들어왔는데 얘가 더 꺾여. 더 많이 꺾여. 더 많이 느려. 아, 이 새끼가 더 많이 느리고. 됐습니까? 되니? 그래서 이 새끼가 굴절률이 큰 거야.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빙고. 정답은 전부 다 맞아요. 이렇게 비교하십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아까 파란색 똑같다고 했지? 그러면 같은 각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같은 각도 들어가는데 얘는 각도 차이가 조금이야. 각도 차이가 많아. 각도 차이가 많으면 잘 봐. 여기 있는 빠르기하고 빠르기는 똑같다고 했죠. 그치? 각도 차이가 많으면 굴절 차이가 많다, 속도 차이가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각도 차이가 많아? 아, 그러면 빠르기 요 값하고 요 값은 똑같으니까 느린 녀석이 많이 느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됐죠? 그냥 요거 안 쓰고 이 각도하고 이 각도 같으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똑같은 각도로 들어갔는데 얘는 많이 벌어져? 아, 너희들 차이가 큰 거야. 네 차이보다. 그래서 여기가 10이고 얘가 5라면 여기가 10이고 3이 되겠지. 뭐 2가 되거나. 맞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됐죠? 자, 연결. 여기는 사실 요건데 웬만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학이죠. 그죠? 우리는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물리를 배우는 거죠. 뭐 안 했어? 아, 위에 안 했다. 위에. 맞다. 위에 안 했다. 위에 안 했다. 위에 안 했다. 넘어가. 이거 안 했죠? 이거 문제 두 개지. 두 개. 또 넘어갔네. 자, 볼게요. 이거 몇 번 풀었던 문제고 뒤에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입사각이 I입니다. 굴절각이 R이고요. 당연히 여기가 빠르죠? 여기가 빠르네. 여기가 느리게 될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스넬 법칙을 쓰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굳이 한번 써볼게. N1 곱하기 sin I는
N2 곱하기 사인 R이다 라고 놓으시면 끝나요. 됐어? 이때 요 사인 값하고 똑같은 값이 있어. 바로 뭐야? V1 람다1이죠. 그쵸? 요 값에다가 V1 람다1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인 I는요. 이거분의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쓰면 5A분의 AA-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5B분의 BB-라고 쓸 수 있는데 5A, 5B는 반대니까 없어지고 사라져. 됐죠? 자, 그래서 이걸 이쁘게 써보면 땡땡땡 N1분의 N2는 어떻게 돼? AA-분의 BB-가 나오죠. 됐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상대굴절률이라고 합니다. 1에 대한 2의 상대굴절률 이렇게 잡죠. 그럼 여기 쓴 게 바로 뭐야? 이 AA-BB- 이게 사인 각도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V1, V2로 써도 되고 이걸 또 람다1, 람다2로 써도 상관없다. 그럼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뀌는 거 F하고 T는 일정하다. 끝났습니다. 이거 외워서 쓴 거 아니에요. 유도에서 빼낸 거야. 이거 어떻게 외웠어? 됐죠? 자, 그러면 굴절률은 매질 2가 매질 1보다 크다. 왜? 느리니까. 맞아요. 그럼 AA-의 길이가 증가하면 BB-의 길이도 증가한다. 여기 이제 조심할 거 있습니다. 니네가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야, 스네일 법칙에서 항상 일정한 거는 I분의 R 또는 R분의 I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틀려. 이거 틀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사인 I분의 사인 R이 일정하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사인 각도비가 일정하다라는 게 맞아요. 사인 B가. 그냥 각도비가 아니에요. 사인 각도비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서 아까 뭐라고 했지? 사인 I가 곧 AA-고 사인 R이 곧 BB-잖아. 그치? 이게 사인 값이야. 사인 값. 그래서 너 증가하면 너도 증가한다. 맞죠? 그래야지 일정하지. 너 2배야, 나 2배야. 뭐 이런 식. 사인 세타 값이 2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빛이 AO 구간과 BO 구간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어. 시간 물어봤다.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 거리랑 요 거리는 반지름 같다고 했지. 그러면 속력을 이동거리로 비교하면 이동거리는 평균 속력분의 시간이에요. 됐어? 근데 요게 같아? 반지름이니까. 됐지? 그럼 이제 우리가 뭐만 구분하면 돼? 속력 가지고서 t를 구하시면 되지. 왜? 얘네들은 반비례니까. 자, 속력은 누가 빨라? 1번이 2번보다 빠르죠. 1번이 2번보다 빨라요. 그러면 시간은 1번보다 2번이 길겠지. 그치? 시간은 같다? 아니, 안 같다. 시간이 짧고요. 시간이 길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빠르다고 했으니까 같은 거리 가는데 시간이 짧고 느리다고 했으니까 같은 거리 가는데 시간이 빠르겠죠. 이거 1대2 아니야. 됐죠? 시간이 많이 걸렸고 시간이 조금 걸렸고. 됐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3번이다. 자, 그다음 밑에 거. 자,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이라고 돼 있어. 자, 절대 굴절률은 진공을 기준으로 잡는 거고요. 상대 굴절률은 너에 대한 나의 굴절률이야. 네가 2고 나는 4야. 그럼 우리는 상대 굴절률 뭐라고요? 2. 그렇게 잡는 거죠. 내가 너보다 2배 느리지롱 이 얘기죠. 됐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보자.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N12라고 쓰는 거고 정의가 N1분의 N2야. 항상 기준을 아래 쓰고 비교 대상을 위에 쓰는 거죠. 알겠어? 물리나 화학에서 공식을 썼을 때 분수꼬라지다 비교하는 대상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N분의 N2 우리 아까 이거 했잖아. 이거야, 이거 찾으시면 돼. 그래서 이거 됩니다. 얘는 거꾸로 돼 있죠. 요거 되죠. 그 다음 이거는 잠깐만 5A 다시? 5A 다시가 뭐지? 5A 다시가 뭐냐? 5A 다시가 뭐야? 아, 이거는 상관관계가 코사인이잖아. 이건 상관관계가 코사인이지. 코사인이면 상관관계가 따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안 돼. 생각을 안 해봤고. 그 다음 사인 R분의 사인 I 이거 되죠. 그 다음 이건 N1분의 N2죠. 안 되고. 정답은 3개네요. 기억, 디귿, 미역. 자, 넘겨. 자, 92번. 자, 92번 물결파입니다.
물결파에서 저기 있는 실선이 뭐야? 마루를 이은 파면입니다. 자, 그 다음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는 파장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 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루. 됐죠? 그러면 딱 보면 눈치채야 돼.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네. 빠르네. 느리네. 각도가 크네. 각도가 작네. 그 다음 이렇게 가던 녀석이 아유 못 따라가네. 여기는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못 따라가네. 그치?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 빠르다. 빠른 녀석은 뭐라고 했어? 깊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외울 때 깊다라고 외우라고 했어.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잘 봐라. 현재 내가 여기에서 경계면의 수직선을 그을 거야. 땅땅땅땅땅땅. 됐죠? 경계면의 수직선 걷고 그 다음 화면과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입사하지. 그럼 요 입사한 요 각도가 우리가 뭐에 해당돼? 이게 입사각이야. 근데 입사각은 사실 이거 안 그래도 알아요. 얼마야? 45도죠. 여기가 얼마야? 45도. 이게 왜 45도야? 잘 봐. 요 파면과 빨간색 진행 방향은 입사하고 이런 각도는 90도야. 그럼 요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90도고, 그렇지? 이게 45도면 요게 45도다. 이게 45도. 45도 아니. 요 경계면하고 요게 바로 법선이니까 90도죠. 그럼 여기가 45도면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면 여기가 전체 90도에서 45도. 맞죠? 그러면 밑에 것도 똑같죠? 밑에 것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요 파면의 수직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파면의 수직 이렇게. 그럼 요 각도도 얼마야? 요 각도는 30도가 될 거야. 이게 왜 30도입니까? 또 한 번 해볼게. 역시 마찬가지로. 잘 봐. 요게 경계면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지금 현재 30도예요. 여긴 90도입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 60도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점선과 이 경계면하고 90도니까 60도, 30도. 맞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했을 거야. 파면과 경계면과의 최소 각도가 그 입사각 아니면 굴절각이다. 기억나니? 이렇게 따지면 돼. 사실 이거는 그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 봐도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커요. 바로 나와야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에 람다 B, 람다 A가 1분의 루트 2다라고 나와 있어.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보자. 자, 지금 현재 이걸 NA라고 할게요. NA 곱하기 사인 얼마야? 사인 45도. 는 NB 곱하기 사인 몇 도? 30도. 됐죠? 됐니?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이쁘게 한번 해보시면 2분의 루트 2, 2분의 1. 맞아? 됐니? 그러면 우리 NA분의 NB가 루트 2가 나와요. 맞죠? NA분의 NB가 루트 2가 나와. 그러면 이걸 좀 빨리 하면 이렇게 된다. 잘 봐. NA분의 NB가 루트 2야? 그럼 1분의 루트 2야? 굴절률이 1대 루트 2야? 굴절률과 속력은 반비례를 하겠지? 그러면 루트 2대 1이네. 그렇죠? 뭐라고? 루트 2대 1.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여기에다가 요거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 람다 써도 되고 V 써도 된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람다를 쓰면 람다 A, 람다 B가 루트 2란 얘기지. 그 다음 또 VA, VB가 루트 2란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이거 얼마가 돼? 루트 2가 되겠네. 틀렸지? 사실은 이게 제일 좋아. NA하고 NB가 1대 루트 2. 그럼 속력은 역수. 반비례. 그렇지? 그럼 속력 B는 얼마가 돼? 루트 2 대 1. 속력 B는 루트 2 대 1이야. 루트 2 대 1. 됐죠? 그러면 속력 B가 루트 2 대 1이면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잖아. 진동수 일정하니까 파장도 루트 2 대 1이지.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는 B보다 수심이 깊다. 깊다. 맞아요.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작다. 그렇지. A에 대한 B의 굴절률이라고 했어. 이거죠? A에 대한 B의 굴절률. 우리가 이걸 쓸 때는 뭐라고 써? NAB라고 씁니다. 루트 2 맞네요. B의 수심이 깊어지면 이라고 돼 있어. 야, B의 수심이 깊어진대. 이게 깊어진대. 깊어진다는 얘기는 더 느려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더 느려집니다. 됐냐? 그럼 더 느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데 얘기했어. 요건 일정하죠? 그럼 아니요. B의 수심이 깊어진대. 요거구나, 요거. 그럼 얘가 깊어지면 좀 빨라지겠네? 빨라지면 얘가 커지겠네? 그러면 전체는 작아지겠네? 빙고.
자, 그럼 6번 물결파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루트 2배죠? 여기. 요거. 끝났죠? 이걸 이쁘게 쓰면 어떻게 돼? VA는 루트 2 VB. 그죠? 자, 그 다음 94번입니다. 자, 굴절 현상이 얘라고 돼 있어. 잘 봐. 얘가 여기 있는 것처럼 떠 보이지. 바닥이 얕게 보이지. 그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현상은 왜 일어났어요? 라고 하면 이게 뭐야? 입사각 R. 이게 뭐야? 굴절각 R. 아,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커서 이런 일이 벌어져. 그 다음 요건 뭐에 해당돼? 아래하고 위에서 신기루다라고 돼 있어. 여기가 공기가 고온이고 위에가 공기가 저온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됐죠? 고온과 저온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보자. 당당당당당 등등등등등. 그럼 요 각도가 입사각, 요 각도가 굴절각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봐봐.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죠. 요 각도보다 이 각도가 커요. 아래가 고온이라서 여기가 빠릅니다. 야, 원래 빛은요, 얘들아,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매질이 없는 게 짱입니다. 매질이 없는 게 짱인데, 그치? 근데 매질이 있어도 진행할 수 있어. 제일 빠른 게 언제야? 방해를 조금 덜 받는 거. 공기 같은 기체.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고체는 가능한 애들도 있지만 불가능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진공 제일 빠르고 그 다음 기체고 액체고 고체인데 여기서는 공기잖아. 자,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 그럼 빛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속력이 빨라집니다. 소리의 속력이 빨라지는 이유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매질이 있어야 돼. 매질의 운동이 빨라져서 그래. 근데 얘는 이유가 틀려. 뭐 때문에 그래요? 방해를 조금밖에 안 받아. 즉 뭉쳐있던 공기 입자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공기의 밀도가 감소해서 그래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볼게요. 가에서 물의 굴절률은 각도가 작으니까 당연히 느리다. 그러니까 굴절률은 크겠죠. 공기의 굴절률보다 크다. 맞아. 가에 물 대신 물보다 굴절률이 큰 액체를 집어넣으면 연필이 더 큰 각도로 꺾여 보인다. 맞죠? 자, 그다음 나에서 공기의 온도는 지면에 가까울수록 높다. 맞아요. 나에서 빛의 속력은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죠. 빠릅니다. 왜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 공기의 밀도가 작아져서 방해를 조금 받기 때문에. 이거 적어놔. 자, 이거는 굴절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야, 뭔가가 비쳐 보였어. 반사야. 굴절 아니야. 정답은 4번. 자, 93번. 자,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 비슷한 거죠. 자, 문제를 보니까 지금 현재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간격이 4cm래. 그럼 이게 뭐야? 요 매질 1에서의 4는 파장 람다 1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오른쪽은요. P점의 높이 변화. P점의 높이 변화를 보니까 마루부터 맞네. 스르륵 여기까지. 아, 마루에서 마루까지 같은 이상이 될 때까지 요게 주기 T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속력 알 수 있겠네. 4구 2야. 그럼 여기 얼마가 나와? 2cm/s.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잘 봐. 여기 45도 각도, 30도의 각도야. 그치? 그럼 45도하고 30도의 각도를 우리가 이쁘게 써보면 이렇게 쓴다. N1 곱하기 사인 40도는 45도는 N2 곱하기 사인 30도다. 그럼 얘하고 얘는요. 좀 이쁘게 써볼게. N1분의 N2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잖아. 이거 얼마야? 루트 2가 나오죠. 얘가 2분의 루트 2, 얘 2분의 1. 맞니? 그래서 얘는 루트 2가 나와. 루트 2입니다. 그럼 루트 2는 사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속도하고 반비례라고 있잖아. 그럼 V2, V1. 그 다음 속도하고 같은 비율이 람다1, 람다2. 끝났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요 V1이 얼마래? 요게 2래. 그럼 얘는 얼마겠니? 루트 2가 나와야지. 요거 구하는 거죠. 그 정답은 루트 2 cm/s. 끝났어.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굴절률 차이가 지금 현재 얼마가 나왔어? 1대 루트 2야. 맞나? 1대 루트 2. 아니다. 아니구나.
루트 2 대 1이구나. 루트 2 대 1입니다. 아니다. 맞네. 굴절 차이는 1대 루트 2. 1대 루트 2. 자, 굴절 차이가 얼마라고? 1대 루트 2. 그러면 속력 차이는 1대 루트 2의 반대니까 루트 2 대 1. 맞죠? 그래서 얘보다 루트 2의 빠른 새끼가 2야? 그럼 너 루트 2겠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95번. 자, 현재 보시면은요. 따뜻한 공기가 빠릅니다. 따뜻한 공기가 빨라요. 이거 어떻게 금방 알 수 있느냐? 여기다 임의의 선 하나 그려. 요렇게. 휘어진 부분. 그럼 법선 하나 딱 그려. 입사가 굴절각. 굴절각이 크잖아. 요게 크잖아. 그렇죠? 여기도 임의의 선 하나 그려. 그 다음 법선 하나 그리시고 입사가 굴절각. 요게 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 소리는 찬 쪽으로 휜다. 소찬이. 그렇죠? 가는 소리가 낮이다라고 했어. 낮은 아래가 뜨거워. 가는 밤이. 땡. 밤에 공기 온도는 지면에 가까울수록 낮죠. 자, 소리의 속력은 차가운 공기에서라고 했어. 차가운 느려. 따뜻한 빨라. 이건 왜 빨라요? 아까하고 틀려요. 얘는 매질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빠릅니다. 이유 좀 써놔. 빛하고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디귿이 2번. 됐죠? 자, 그 다음 96번. 자, 지금 한번 볼게. 자, 일단 이게 완벽하게 기본적인 거죠. 원래 다른 매질에 비스막이 들어가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하죠. 그래서 에너지는요. 이게 100개야, 30개, 70개, 50개, 50개, 60개, 40개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볼 것도 없이 세타 1과 세타 2는 무조건 같아요. 그 다음 각도가 보니까 이 각도보다 이 각도가 더 크지? 그럼 여기가 느리고 여기가 빠른 거야. 됐죠? 됐니? 요거를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쓰면 세타 1보다 세타 3가 더 빠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잘 봐. 이게 느리고 빠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느리고 빠른 상태에서 세타 1을 증가시키면 세타 2도 커지고 그러면 세타 3도 커지니까 어느 순간 90도가 딱 될 거야. 드디어 뭘 할 수 있어? 전반사.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요. 첫 번째 느빠. 느린 쪽에서 빠른 쪽. 또 다른 표현은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 또 다른 표현은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 자, 학교에서 미란 매질, 소환 매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 배웠으면 알아둬. 미련하다, 느리다. 소피드 이런 식으로 외우라겠죠. 그렇지? 그다음 두 번째는 임계각 이상의 각도로 임계각 이상이라고 하면 안 돼.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를 해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자. 자, 세타 1이라고 했어. 임계각보다 작다. 그치? 왜냐면 세타 3가 사인 90도가 안 되잖아. 그렇죠? 작습니다. 맞아요. 전반사 아직 안 일어나고 있어. 전반사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 파장은 이라고 돼 있어. 야, A하고 B를 보면 여긴 느리고 여긴 빠르니까 여긴 파장 짧고 파장 길겠죠? 그래서 B가 A보다 길다, 빠르다. 맞아요. 그 다음 느리니까 굴절률이 큰 거고 짧으니까 빠르니까 굴절률이 작겠죠? 그래서 A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보다 크다라고 하시죠. 정답은 기억님 3번. 자, 98번. 자, 98번부터 이제 어떻게 하라고? 등수놀이. 등수놀이야. 뭘 가지고 먼저? 각도 가지고. 자, 각도를 한번 볼게요. 세타 1하고 세타 2 중에서 세타 1이 더 크대. 크고 요게 작대. 근데 니네 이 각도하고 이 각도 같은 거 알지? 이 정도는 알자. 됐죠? 자, 그러면 크고 작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빠르고 느려요. 그 다음 여긴 전반사 일어났니 안 일어났니? 안 일어났지. 그치?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야? 역시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해도 전반사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역진 쓴 거예요. 역진 쓴 거야. 전반사 안 일어나지? 근데 봐봐. 여기는 전반사 일어나 버렸지. 여기는 전반사입니다. 전반사. 그럼 요 세타 2가 이미 임계각보다 크다 얘기야. 그래서 그럼 여기는 빠르긴 빠른데 졸라 개 빨라야 되지. 그죠? 왜? 느빠인데 여기는 전반사 안 일어나고 여기는 전반사 일어나고. 그럼 여기의 속도차보다 이 속도차가 더 커야 돼. 맞아? 그래서 우리를 이걸
속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C, A, 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굴절률을 비교하시면 C보다 A, A보다 B. 야, 니네 아무 걸로 해도 상관없어. 아무 걸로 해도. 자, 그러면 먼저 쓴 걸로 한번 해볼게. 속도로 비교하면 자, B에서 A 이렇게 되고 B에서 C 이렇게 돼. 야, 굴절 차이가 B에서 C가 더 많이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세타2, 세타2일 때 같은 각도지만 여기는 인격보다 크고 여기는 인격보다 작고. 그래서 우리 이때가 임계각이 작게 나와요. 임계각이 작게 나온다? 같은 표현이 뭐야?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 됐죠?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전반사가 일어날 범위가 넓다. 야, 굴절률 해도 돼. 굴절률로. 그럼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전반사가 잘 일어나려면 굴절률 차이가 크고 굴절률이지 굴절률 차이가 크고 그 다음 동의어는 속도차가 크고 그래서 이 B하고 C의 임계각을 더 줄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더 느리게 하고 얘를 더 빠르게 하면 되지. 동시에 해도 되고 얘를 더 느리게 하려면 이 녀석의 굴절률 크게 이 녀석의 굴절률은 작게. 됐음? 여기는요 사실 공식보다는요 머리로 푸는 거야. 됐지? 자 1번 세타1이 커지면 세타2도 커진다. 요거 맞았다고 하는 애들 많을 거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세타1과 세타2의 비율이 일정하다. 이게 아니라고 했지. 뭐라고 써야 돼? 사인 세타1이 커지면 사인 세타2도 커진다. 이게 일정한 거야. 여기에 사인 값이 붙어야 돼. 틀렸어. 사인 값이 붙어야 돼. 많이 틀린다. B의 굴절률은 A의 굴절률보다 크다. 맞아요. 단색각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다. 각도가 크니까. 진동수는 무조건 불변이죠. 불변. 주기도 불변. 단색각이 C에서 B로 입사할 때라고 했어. 야, 빠른 쪽에서 느린 쪽이잖아. 전반사 일어날 수가 없죠. 전반사 조건 늦바야. 됐죠? 자, 임계각은 단색각이 B에서 C로 갈 때 A에서 C를 경계로 하여 A에서 C 잘 봐. B에서 C하고 A에서 C하고 비교하는 거야. B에서 C하고 A에서 C. 그럼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임계각 작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임계각 크고 여긴 크고 여긴 작고. 됐죠? 그러면 B에서 C가 작게 나와야 되죠. 응? 잠깐만. 아, 이거 맞았다고 해야겠구나. 야, 1번 맞았다고 해야겠구나. 에이. 맞지. 세타1이 커지면 사인 세타1이 커지면 사인 세타2도 커지니까 세타2 커진다. 맞아. 내가 아까 잘못 풀었어. 세타1분의 세타2가 일정하다. 그건 틀리고 사인 세타1이 증가하면 사인 세타2도 증가해야 됩니다. 확실한 건 4번 6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97번. 할 수 없다. 97번. 97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굴절각 크기라고 돼 있어. 야, 근데 이거는 안 봐. 이거 없어도 알겠네. 각도 크고, 각도 작고, 각도 졸라 작고. 그러면 이건 굴절 차이가 커. 더 커? 졸라 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굴절각은 곧 속도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리고 각도가 여기서 제일 큰 녀석은 누구예요? 공기죠? 그래서 써볼게. 속도를 비교하면 공기, 그 다음 물, 그 다음 유리, 그 다음 다이아몬드.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가 IC가 최소가 됩니다. 최소가. IC가 뭐예요? 임계가. 파장은 물, 유리, 다이아몬드 중 물에서 가장 길다라고 하시죠. 가장 빠릅니다. 나에서 임계각 입사각으로 충분히 크게 합니다. 야, 이걸 아무리 크게 해봤자 얘 90도 돼요? 안 돼요. 여기 제일 최대 증가하는 게 뭐야? 90도가 최대지. 여기 최대잖아, 최대. 그럼 얘는 최대가 뭘까? 이렇게 되지. 요게 임계각이야. 그쵸? 내가 뭐라고 했어? 임계각의 또 다른 표현.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갈 때 굴절각의 최대값이 임계각이다. 그렇죠? 전반사 일어날 수 없어요. 단색각이 다이아몬드에서 동기를 입사하면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이때 전반사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임계각이 최소가 된다. 정답은 디귿이네. 자, 그 다음 이거 몇 번이지? 99번? 99번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나오는 스타일이고요. 여기에 안 가르쳐준 거 하나 알려줄 거예요. 안 가르쳐준 거. 여기에서 그나마 고급 문제들 나올 때 물어보는 것들. 자, 일단 봐라. 자, 그리고 문제에서 안 물어보는 건 절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없다. 알겠니? 자, 현재 공기 당연히 빠르죠. 그 다음 여긴 각도가 I0였는데 여긴 각도가 I0보다 작네. 그렇죠? 그러면 요 각도는 얼마야? 90도 마이너스 세타 제로죠. 그렇죠? 됐니?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어떻게 돼? 유리는 느립니다. 느려요. 느려요. 그 다음 지금 현재 보니까 재밌는 게 있네. 자, 여기에서 세타 제로에서 90도가 되는 임계각으로 들어갔어. 90도. 그럼 여기는 뭐야? 빠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 볼 거 있어. 잘 봐라. 해봐. 얘는 지금 현재 이렇게 갔지. 그쵸? 그치? 그럼 90도 됐지. 근데 얘는 봐봐. 이렇게 갔는데 90도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90도 안 됐습니다. 그 다음 현재 여기 각도를 모르고 이 각도도 몰라. 모른다. 이 각도 모른다. 이 각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이게 45도야. 이거 45도가 되겠죠? 만약에 같은 각도로 간다면 왜 내려가냐? 만약에 여기가 45도, 45도죠. 그러면 들어가고 90도고 45도 들어가서 90도 안 되지. 그러면 요 차이하고 요 차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차이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때는 얘하고 얘 중에서는 얘가 더 커요. 됐어? 근데 지금은 함부로 속단을 못해. 왜 세타제로가 얼마인지 모르거든. 이건 이미 여기에 좀 커 보이지 않나? 그 느낌적인 느낌을 푸는 거야. 그런 거 안 된다. 조건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 푸는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이거 N1과 N2인데 사인 세타 제로가 나왔어. 뭐 써야 된다는 얘기야? 스넬 법칙.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 스넬 법칙을 쓰면 이렇게 쓰겠네. N2 곱하기 각도 사인 90도. 는 여기는 N1 곱하기 사인 세타 제로. 됐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사인 90도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땡땡땡 사인 세타 제로는 N1분의 N2라고 쓸 수 있죠. 맞네? 됐죠? 자, 그 다음 물질의 굴절률 N2가 작아지면 이라고 했어. 얘가 뭐라고? 얘가 작아진대. 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빠른 녀석이 더 빨라진대요. 그쵸? 더 빨라지면 속도 차이가 많이 나 굴절 차이가 많이 나 이 세타 제로는 더 감소할 거야. 그러면 단색광은 유리와 물체 사이의 경계에서 굴절하여 나아간다라고 했어. 굴절한다고? 전반사죠. 전반사입니다. 굴절이 아니라 전반사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전반사 할랑말랑. 전반사가 아직 아니야. 그래서 요 세타 제로보다 0.0001도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더 올라가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난다. 왜? 이건 임기각이니까. 그런데 얘가 더 빨라졌대. 문제에서 지금 현재 나온 게 더 빨라지면 세타 제로보다 더 낮아져. 그치? 그러면 전반사 하겠지. 그쵸? 자, 단색각이 공기에서 I 제로보다 큰 각. 이거 잘 봐. 그리고 외워두면 편리해요. 여기가 이렇게 커져. 그럼 여기가 커지면 요 각도도 어떻게 되겠니? 얘가 커지면 스넬 법칙에 따라서 이 각도도 커지지. 그럼 얘도 커지면 이렇게 되겠니? 이렇게. 그럼 얘가 커지면 요 세타 제로는 어떻게 되겠니? 줄어들겠지. 여기가 줄어들 거야. 맞아? 세타 제로보다 줄어들어. 그래서 여기는요 전반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전반사는 어디부터 일어나느냐? 바로 여기를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 등등등등등 여기가 전반사입니다. 그럼 여기는 전반사가 아니라 됐죠?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바깥쪽을 조절하면 내가 안쪽에서 전반사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래서 I0보다 큰 각으로 입사하면 유리와 물체의 경계에서 전반사 안 일어나죠. 됐죠? 그 다음 좀 어려운 거 하나 알려준다겠죠? 잘 봐라. 요거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가 아까 얼마였어? 세타 제로. 됐지? 세타 제로. 여기 얼마야? 90도 마이너스 세타 제로지.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우리가 이런 식이 될 수 있어. 이거는 지금 현재 이 문제에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 어떨 때는 90도 마이너스 세타와 세타 제로와 세타 제로를 비교하면 얘가 작고 얘가 클 수도 있고 얘가 크고 얘가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 맞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쳐봐. 2%. 그럼 뭐가 나오겠어? 2세타 제로는 90도야. 그렇죠? 그러면 45도보다 세타 제로가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맞아? 뭔지 알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임의로 잡은 겁니다. 임의로. 그래서 문제를 보면요.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하나가 큰 녀석이 생겨. 그치? 그러면 그때 이게 크면 이쪽으로 부등호, 얘가 크면 이쪽으로 부등호.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런 값이 나와.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각도가 전반사에서 몇 도보다 크다 작다? 얘네 두 개를 푸는 거야. 알겠죠? 되니? 저거 45도 어디서 날라왔지? 생각도 못한다. 응? 아무리 봐도 45도가 없는데 45도는요 얘네 둘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알겠냐? 됐어? 뜬금포로 이렇게 각도가 나와 있으면 얘네 둘로 비교한다. 까먹지 마.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그 다음 100번. 100번. 자, 역시 각도를 가지고 속도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AS 45도야. 근데 얘들아 여기는 알죠? 얼마야? 55. 그럼 여기는 얼마야? 35. 그럼 여기 얼마야? 55. 얘하고 얘는 똑같잖아. 여기 55도. 야, 이 정도는 하나 뽑아내야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는 뭐다? A는 느리다. B는 뭐다? 빠르다. 이 정도 알 수 있고. 근데 아무리 해봤자 전반사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지. 전반사 일어나려면 임계각은 45도보다 훨씬 클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 봐라. 여기는요. 여기는 45도인데도 전반사 안 일어났거든. 여기는 35도인데 전반사가 일어났어. 그렇죠? 그럼 임계각이 훨씬 작지 얘가. 그러면 너랑 너의 속도 차이가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여기가 느린 거고 여기가 빠른 거니까 여기가 빠르기가 졸라 개빠르대. 속도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 속도는 C, B, 그 다음 A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잘 봐. A에서 B의 임계각은 45도보다 커요. 근데 B에서 C의 임계각은 35도보다 작아요. 이미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뭐 33도가 됐지 34도가 됐지 그건 모르겠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C하고 B의 요때의 속도차가 또는 굴절률 차가 크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거보다 AB보다. 됐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C가 졸라 개빠른 거야. 뒤지게 빠른 거죠. 자, A, B, C 중 A의 굴절률이 가장 크다라고 돼 있어. 맞죠? A가 가장 느리니까. 빙고. 단색각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느려야 되죠. 느리고 빨라야지 전반사. 단색각을 A, B의 경계면에 45도보다 작은 각도 죽었다 그래도 전반사 안 일어나죠 여기선. 근데 잘 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이렇게 줄이는 거야. 줄입니다. 그럼 줄이면 여기도 줄어들어. 여기가 줄어들어. 그럼 여기가 줄어들면 여기가 커져. 그렇죠? 여기가 커져. 맞냐? 여기가 커져. 그럼 여기가 커지면 요 각도는 줄어들어. 그러면 얘는 커지겠지. 왜?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똑같아. 맞죠? 되니? 그러면 35도보다 크네? 전반사 일어나는 거. 그럼 이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림하고 비슷하지 않냐? 비슷하지 않냐? 여기에서는 안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 그지? 다시 한번. 얘가 줄어. 얘가 줄으면 얘도 줄어. 얘 늘어나. 늘어나면 여기 줄어. 줄면 얘가 늘어나. 뭐보다? 35도보다. 그럼 이미 임계각 넘었으니까 35도보다 큰 각도로 들어가도 전반사 일어난다. 됐음? 자, 그 다음 102번 광통신입니다. 얘들아, 광통신은 뭐 이용하는 거야? 전반사. 그럼 여기에 코어가 있고 클레딩이 있죠? 코어 부분에 뭘 넣어야 돼? 굴절질이 큰 놈, 느린 놈. 클레딩 부분에 굴절질이 작은 놈, 빠른 놈.
그때 굴절 차이가 클수록 우린 좋다. 자, 다음 볼게요. 대용량의 정보를 먼 곳까지 됩니다. 광 증폭기를 이용한 빛 신호를 증폭한다. 왜? 클레딩에서 일부 흡수하니까 그래요. 그 다음 전파 교란 영향받지 않죠. 전기 전파에 의한 통신에 비해 도청이 어렵다. 끊어지면 이상해 바로 나오죠. 광섬유가 끊어졌을 때 쉽게 연결이 안 돼요. 송신기에서라고 했어. 송신기는 전기를 빛으로, 그렇죠? LED 같은 게 필요하고, 수신기에서는 빛을 전기로. 맞아? 됐니? 그래서 이게 광다이오드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송신기에서는 빛 신호를 디지털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라고 했어. 수신기죠, 이거. 이거 뭐라고? 수신기. 송신기는 전기를 빛으로. 자, 구리동선을 이용한 전기통신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습니다. 맞아요. 에너지 손실이 적다. 잘 봐. 여기 100개 들어갔어. 이론상 몇 개 나와? 100개. 맞죠? 이론상 전부 반사니까. 정보가 담긴 빛 신호를 광섬유 내부에서 전달시켜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맞죠? 5번, 6번.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01번. 올리자. 자, 이거 아까 했던 거죠? 또 한번 해볼게요. 자, 보자. 맨 먼저 스넬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I고요. 여기가 R입니다. 자, 한번 써보자. N0 곱하기 사인 I는 NX 곱하기 사인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네.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요 값은 1이고요. 그 다음 사인 I는 5A분의 AB, 사인 R은 50분의 CD. 그쵸? 근데 5A하고 5C는 반대입니까? 어차피 약분되잖아. 그러면 요 값은 곧 AB를 구할 수 있고, 요 값은 곧 뭘 구할 수 있어? CD를 구할 수 있어. 근데 AB가 한 칸, 두 칸, 세 칸이야. 3. 그 다음 이 CD는 한 칸, 두 칸, 두 칸. 정답 나왔네. 그러면 액체의 굴절률은 바로 나오죠. 2분의 3. 뭐라고? 2분의 3. 이 새끼가 2분의 3 나와. 굴절률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 잘 봐. 지금 현재 굴절률이 2분의 3.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분의 3이야. 굴절률이. 이거 n이다. 그럼 우리가 이거 이쁘게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 2대 3이지. 그렇잖아. 이쁘게 쓰면 2대 3이야. 굴절률을 쓰면 2대 3이다. 그럼 굴절률이 2대 3이면 속도비는 3대 2죠. 맞잖아. 반비례니까. 맞아? 그래서 파장비도 3대 2입니다. 3대 2. 그럼 단색강의 파장은 공기에서가 액체에서의 2분의 3배죠. 이걸 조금 어렵게 하는 애들은요. 이렇게 쓰세요.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 N0분의 NX. 그쵸? 여기가 얼마가 나왔어? 아까 2분의 3 나왔지. 얘가 얼마 나왔다? 2분의 3. 그러면 이건 뭐에 해당돼? 아유, 귀찮다. VX, V0. 그 다음 람다 X, 람다 0. 이렇게 쓰고 그대로 푸시면 돼요. 사실 별거 없어요. 얘는 얘가 2대 3이면 얘는 3대 2다. 역수다. 그거 쓴 거야. 됐죠? 자, 1번. 입쇄각을 크게 하면, 그쵸? CD분의 AB. CD가 뭐였어? 사인 R. AB가 뭐야? 사인 I.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지니까 얘는 일정하죠. 틀렸습니다. 단색각이 액체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임계각이라고 돼 있어. 액체에서 공기야? 그럼 액체 공기니까 NX 곱하기 사인 세타 제로는 N0 곱하기 사인 90도. 이거죠. 세타 제로가 아니라 세타 C였군요. 세타 C였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자, 얘는 얼마야? 1. 그 다음 얘가 얼마라고 했어 아까? 액체 굴절률이 2분의 3. 사인 세타는 3분의 2죠. 맞네요. 되니? 정답은 디귿 2번. 끝났죠? 이렇게 보시면 돼. 자, 103번입니다. 자, A하고 B를 보면 느리네? 빠르네. 쓰면 되죠. 느빠.
그 다음 여기 각도를 잘 봐야 돼. 각도. 그 다음 얘는 느리죠? 아니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자. 얘가 지금 세타2가 제일 느리죠? 여기가 느리네. 여기는 빠르네. 근데 잘 봐. 이렇게 쓰기 전에 우리는 아까 A를 뭘로 잡았어? 느리다고 잡았지. 느리다고 써야지. 아까 A를 느리다고 썼어. 그럼 이거 뭐야? 더 느린 새끼죠? 됐지? 사실 이걸 가지고 금방 알 수 있죠. 이걸 가지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보면 자, 속력을 비교해보자. 속력은 누가 제일 빨라? B. 그 다음 A. 그 다음 C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C에서 A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C에서 B로 갈 수도 있어. 요때 이렇게 가는 녀석이 임계각 QC가 최소값이 나오겠죠. 됐죠? 자, 단색각의 속력은요. A에서가 C에서보다 빠르다라고 하셔야죠. 땡. 각도가 크니까. 클래딩의 B를 사용합니다라고 했어. 클래딩의 B를 사용한대. B. 그럼 코어는 A나 C. 그렇죠? 그럼 코어로 A나 C 되죠. 이때 B 사용할 때 코어가 굴절질이 큰 놈이잖아. 속도가 느린 놈이잖아. B에 C 사용하는 게 짱이죠. 자, 그다음 단색감이 A에서 B로 입사할 때라고 했어. 전반사가 연한 입사각은 자 지금 현재 A에서 뭐라고? C. A에서 B구나. A에서 B. 그럼 A에서 B야. 그럼 전반사 일어나? 안 일어나. 현저적인 전반사 안 일어나?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드디어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지. 됐어? 그럼 요 각도는 당연히 세타보다 크죠. 맞네. 정답 니은디귿. 4번. 자, 그 다음 104번입니다. 자, A는 코어, B는 클래딩. 코어는 굴절률이 큰 놈입니다. 속도가 느리다, 굴절률이 크다. 그렇죠? 자, A 이름은 클래딩 코어입니다. A에서 B로 입사할 때 빛의 세기는 반사되어 나온 빛의 세기보다 같다. 이론상이야 지금 실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 10개 들어가면 10개야. 왜? 이름이 뭐야? 전반사 에너지 손실 없어. 10개 들어가면 10개야. 100개 들어가면 100개고. A에서 B로 진행하는 빛의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크다? 그러니까 전반사 일어나죠. 정답은 디귿만 맞겠네요. 2번. 자, 그 다음 106번. 역시 등수놀이. 자, 각도를 보니까 작네? 크네? 근데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같지. 그래서 여기 느리네? 빠르죠. 그 다음 이거보다 더 크네? 더 빠르네? 그럼 빠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직접 해도 돼요. 속력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새끼가 임계각 QC가 제일 최소가 나오겠죠. 됐죠? 자, 가에서 굴절률은 코어가 클레이딩보다 크다? 맞아요. 가에서 세타는 코어와 클레이딩 사이에 임계각보다 크다? 당연하지. 전반사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 나에서 A의 굴절률은 C의 굴절률보다 작다. A의 굴절률은 C의 굴절률보다 크다라고 적을 것이죠. 그렇죠? 나에서 빛의 속력은 A에서 가장 느리다. 맞습니다. 나에서 B를 클래딩으로 쓸 거래. 네가 클래딩이네. 클래딩. 그럼 네가 클래딩이면 너보다 더 느린 새끼 A가 코어가 되겠죠. 맞네. 정답은 3번. 틀리면 안 돼. 이런 건 그냥 맞으라고 낸 거야. 자, 105번 볼게요.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죠? 세타1 그 다음 여기 띵띵띵띵띵 이렇게 긁 거고 지금 현재 전반사 한대. 이거 전반사. 그럼 전반사 한다는 얘기니까 여기 있는 요 각도는요 90도 마이너스 세타 R에 해당되는 거고 걔는 임계각보다 큰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빠르고 느리고 빠릅니다. 됐죠? 자, 맨 먼저 N1하고 N2 중에 누가 더 커? 얘가 느리고 얘가 빨라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N1이 N2보다 큽니다. 빙고. 자, 세타 i를 크게 합니다 라고 했어. 자, 세타 i를 얘를 크게 해. 그래도 이거하고 이거에 이게 일정한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 사인 세타 i분의 사인 세타 r이 요게 일정하다고 했죠. 까먹지 마. 코어만 굴절률이 N1보다 큰 물질로 교체한다 라고 했어. 이거를 더 느리게 한대. N1보다 크게.
더 느리게. 그럼 임계각은요 더 작아지지. 그렇죠? 임계각 더 작아져. 맞죠? 그럼 임계각은 더 작아지니까 전반사가 잘 일어날 거야. 그 다음 107번입니다. 이 107번 문제는요 얘들아 이거 뭐냐 이거 풀어봤던 문제죠. 그죠? 자 우리 완자에 있던 문제입니다. 이거 정삼각형이야. 그럼 여기도 60도 60도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정확하게 반띵만 할 겁니다. 30도죠. 여기 60도죠. 됐지? 그럼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우리가 번데기를 알 수 있네. 여기 몇 도야? 30도죠. 됐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럼 여기도 30도야. 됐지? 자 그러면 먼저 문제 조건 찾아볼게. 공기에 대한 투의 굴절률은 루트 3이다. 공기와 투가 여기하고 여기가 뭐에 해당돼? 루트 3이래.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쁘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n 공분의 n2가 얼마라고? 1대 루트 3이라고. 됐어? 그럼 얘들아 이거의 역수가 뭐야? V2, V0이 이거죠. 아 V2가 V0보다 훨씬 속도가 느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됐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공기를 1로 잡고 투의 굴절률이 루트 3이다. 굴절률이 루트 3이래. 굴절률이. 자 일단 요거는 이따가 써먹을 거예요. 자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아까 하던 거 요겁니다. 요거 요점 빼고 써볼게. N0 곱하기 사인 45도는 N1 곱하기 사인 30도. 됐지? 자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걸 약분하자. 일단 얘는 1. 얘는 2분의 루트 2. 2분의 1. 그럼 N1은 땡땡땡. N1은 루트 2야. 자 그러면 N1하고 N2의 굴절률이 나왔네. 루트 2 대 얘는 여기 아까 루트 3이라고 했죠. 루트 2 대 루트 3이야. 굴절률이. 루트 2 대 루트 3. 여기는 N1, 여기는 N2, 루트 2 대 루트 3입니다. 굴절률이 크니까 속도는 얘가 더 빠르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볼게요. 세타는 30도다라고 돼 있어. 자 이거 30도인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걸 보려면 봐봐. 얘는 지금 현재 여기도 30도다. 30도. 자 지금 현재 30도로 보냅니다. 여기도 30도로 보내. 여기는 세타로 나오죠. 됐죠? 그 다음 여기는 얼마나 나와? 45도로 나와.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해볼까? 여기서 한 번 더 해볼게. 자 그러면 N2야. N2 곱하기 얼마입니까? 사인 30도야. 여기가 30도야. 똑같아요. 자, 는 이거는 뭐라고 써야 돼? N0 곱하기 사인 세타. 됐죠? 근데 N2는 아까 우리가 이미 구했어. 얼마야? 루트 3. 맞죠? 2분의 루트 3이네. 아, 여기가 2분의 루트 3. 그 다음 여기는 1이잖아. 그럼 세타는 얼마니? 60도네. 그쵸? 얼마라고? 60도. 그래서 땡땡땡 세타는 60도. 틀렸죠? 자, 공기에 대한 1의 굴절률은 이라고 돼 있어. 1의 굴절률 루트 2 구했고요. 단색광의 파장은 1번과 2번에서 길다라고 했어. 자, 굴절률 B가 루트 2 대 루트 3이면 속력 B는 루트 3 대 루트 2야. 그럼 파장 B도 루트 3 대 루트 2가 돼야 되지. 왜? 이렇게 진행해도 진동수는 일정하거든. 주기는 일정하거든. 그래서 1에서가 2에서 길다? 맞네. 정답은 니은디귿 4번. 됐죠? 자, 넘기시면 전자기파입니다. 이 전자기파는 날로 먹어야 되는데. 날로 먹어야 돼요. 자, 볼게요. 전자기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횡파이다. 맞아. 진공에서도 속도가 가장 빠르다. 맞죠? 매질이 없어도 진행 싹 가능. 왜?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이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파장이 짧을수록 같은 말이죠. 그 다음 파장이 짧을수록 직지성이 강하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하면 파장이 길면
직진성이 약하다. 똑같은 표현은 회전, 즉 장애물 넘어서 파동이 전파되는 성질이 강하다. 그렇죠? 맞아. 파장에 따라 성질이 다르게 맞아. 그렇죠?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진행하죠. 그다음 전기장이 최대면 자기장도 최대, 최소면 최소. 정답은 3번 칠. 자, 다음 전자기파를 진동수에 따라 분류를 하면 여긴 진동수가 큰 거, 파장 짧은 새끼. 여기는 진동수가 짧은 놈, 파장 긴 새끼. 자, 준성아, 여기 중에서 가장 빠른 새끼 진공에서. 그치, 다 똑같죠. 그치,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역수관계가 나오는 거죠. 광속 C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진공에서 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까먹지 마. 그 다음 겹치는 부분 있어 없어? 있죠. 잠깐만, 거꾸로 썼다. 거꾸로 썼다. 거꾸로 썼다. 거꾸로 썼다. 여기 21이었다. 으악. 여기가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길어요. 여기는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아요. 여기가 에너지가 많은 거야. 잘못 썼어. 저게 왜 마이너스로 보였지? 자, 지금부터 볼게. 이거 외우라겠죠? 까메 짜가적. 뭐가? 마라탕.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번. 에너지는 A가 B보다 작죠? B보다 작죠? 회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 파장 제일 긴 놈 A. 빙고. B는 음식물 속에 물 분자를 진동시킨다라고 했어. B가 뭐야? 차회선. 아니죠. 마이크로파죠? 이건 마야, 마. C는 파장이 가장 짧고 투과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암치료. 맞잖아. 핵분열, 핵반응할 때 나오죠. 정답은 니은 3번. 가난하게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09번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전기장이 나와. 전기장은 2라고 씁니다. 2. 그럼 이 전기장의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 B가 생기죠. 그럼 자, 진행 방향 어떻게 돼? 여기 봐봐. 전기장을 이렇게 잡고 요 방향에서 자기장 방향을 요 방향 요렇게 꺾이잖아요. 요렇게 90도. 그러면 오른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합니다. 플러스 Z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 최대면 최대, 최소면 최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번 진동한 거리니까 파장이죠. 됐지? 자, 기억은 자기장 맞아요.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얼마냐라고 해서 뭐 어려운 거 있어. C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진동수 구하라겠으니까 파장분의 C인데 파장이 람다잖아. 이게 파장이라고. 한 파장. 진공에선 L이 클수록 속력이 크다? 그런 게 어딨어? 그치? 속력은 일정. 뭘로? C로. 전자기파가 물속에서 진행하면 람다는 작아진다라고 돼 있어. 맞죠? 람다가 작아지죠. 왜? 속도가 느려지니까. 광속보다 느려지죠. 그래서 정답은요. 기역 니은 니을입니다. 4번. 자, 11번 위조지폐 감별이라고 했어. 이게 형광물질이 플러스 자외선하고 만나잖아. 그럼 가시광선 나와. 이건 두 개의 빛이 동시에 나와. 그 다음 이거는 엑스레이죠. 자, 가의 전자기파는 자외선이다. 맞아요. 나의 전자기파는 인체 내부의 모습을 촬영한다. 되죠. 전자기파의 파장은 가가 나의 전자기파보다 짧다, 길다. 에너지가 이게 더 크니까. 에너지는 얘가 커요. 파장은 왼쪽이 더 깁니다. 정답은 기억님 3번. 자, 그 다음 112번입니다. 112번 전자기파 A라고 했어. 적외선이죠. 적외선. 그 다음 나는 뭡니까? 엑스레이입니다. A는 적외선. 맞아요. A는 원자 내에서 전자가 궤도로 옮길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적외선. 맞죠? 그럼 에너지 방출할 때 궤도를 어떻게 움직여요? 라고 하면 뭔진 모르겠는데 3번으로 떨어질 때지. 뭔지 모르겠는데 2번으로 떨어지면 가시광선 발목이에요. 이거 무슨 계열이야? 파생 계열이야. 1번으로 떨어지면 일라자 라이몬 계열. B는 X선 맞죠? B는 속도 측정기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속도 측정기는 마이크로파야. 마이크로파. 이때 이 속도 측정기에 이용되는 게 뭐가 있냐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요. 얘는 도플러 효과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지구과학 시간에 비슷한 게 나와. 적색편이 그 다음 청색편이.
그게 도플러일 거야. 그래서 A는 B보다 파장이 길다라고 돼 있어. 에너지가 작으니까. A와 B는 마이크로파보다 에너지가 크다라고 돼 있어. 당연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14번은 좀 이따가. 자, 113번 볼게요.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융합, 이게 바로 감마선이죠. 핵반응. 전기구에서 전자의 진동이다라고 돼 있어. 전자의 진동. 전기구에서 전자의 진동. 이거 뭘까? 전자의 진동. 진동. 전기기구. 그럼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네. 고속의 전자가 금속과 충돌, X로. 가는 암치료 맞아요. 진동수는 가가 나보다 크죠. 무진장 크죠. 그 다음 달을 이용하여 물체 내부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 맞네. 정답 기억되고. 4번. 야, 고속의 전자가 가속되면 라디오퍼가 되고 전자가 진동하면 마이크로파.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중첩이죠. 중첩할 때 일단 한 번 만납니다. 그치? 그럼 중첩된 다음에 제갈결가지. 이걸 뭐라고 해? 독립성. 그래서 여러 개의 소리가 섞인 다음에 그치? 악기 콘서트장에서 여러 개의 악기의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다가 다른 소리만 하나 그대로 계속 들리는 거. 아니면 그 소리 중에서 내가 귀 기울여 봐서 기타 소리만 따로 듣거나 바이올린 소리만 따로 듣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뭐야? 독립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폭이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간섭이라고 하죠. 간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진폭이 커지는 거. 뭐라고요? 보강. 진폭이 줄어드는 거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상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봐봐. 문제에서 니들 과정에서 나오는 건요. 파장하고 진동수는 거의 똑같은 놈들 보통 집어넣어요. 알겠어? 대신에 진폭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얘는 오른쪽 가니까 오른쪽에 살짝 그려주면 얘의 위상은 위로 가고요. 얘는 왼쪽 가니까 왼쪽에다 살짝 그려주면 얘의 위상도 위로 가요. 그 다음 재밌는 게 있네. 진동수는 0.5Hz래. 진동수가 똑같아? 주기가 똑같아? 파장도 4 똑같아. 자, 그러면 속력 한번 구해볼까?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잖아. 파장은 얼마예요? 4 곱하기 진동수 0.5. 그럼 얘는 얼마야? 2m/s. 아, 속력 동일해. 속력 동일하니까 정확하게 요 지점 5인 지점에 동시에 만나겠지. 얼마 후에? 0.5초 후에. 맞잖아. 0.5초에 여기를 정확하게 만날 거야. 근데 만날 때 같은 위상이 만나버려. 맞아?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배당 되지. 그럼 다음번 배는 어디야? 반파장. 반파장이니까 7m 지점이지. 여기가 또 배야. 여기도 3m 지점이지. 여기도 배야. 에이, 여기 안 맞는. 그러면 선생님이 요 사이사이에 점선 긋는 애들, 이거 뭐에 해당된다고 했어? 마디죠. 마디는 진폭이 같기 때문에 무조건 물 것도 없어. 0이야. 그냥 0. 뭐라고? 빵이다. 자, P와 Q의 속력은 각각 얼마야? 2. 자, 1초 5m인 지점에서 중첩된이라고 돼 있어. 1초? 이게 왜 1초야? 아, 1초 후에 1초 후에 5m입니다. 그럼 1초에 5m니까 잘 봐. 처음에 0.5, 0.5. 0에서 만나죠? 0. 그 다음 0.5초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만난 다음에 위로 올라가야 되지. 그치? 그럼 여기가 되겠지.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잘 봐라. 1초? 야, 1초에 얼마씩 가? 2m씩 가지. 그러면 여기에서 2m 떨어진 새끼는 요 새끼잖아. 여기서도 2m 떨어진 새끼는 요 새끼잖아. 1초에 이 새끼 오고 1초에 이 새끼 오네. 그럼 1과 1이 만나니까 여기 2가 되겠네. 그렇게 잡아도 되죠. 맞죠?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정답은 2. 끝. 넘겨. 자, 그다음 밑에 있는 문제 똑같은 문제죠. 속력은 5cm/s로 같대요. 그러면 주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야, 주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잘 봐라. 파장이 둘 다 얼마? 20이다. 얼마라고? 20이야.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판파장. 여기 봐봐. 여기는 얼마에 해당돼? 자, 여기가 한 칸당 5씩이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20 맞죠? 됐지? 자, 그러면 속력이 5cm/s니까 얘는 20이고 얘는 t야. 그럼 t는 얼마야? 4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AB의 파장은 같다. 맞아요. 얼마? 20cm. 됐지? AB의 진동수는 얼마냐? 4분의 1. 그럼 0.25 맞네요. AB가 중첩될 때 합성파의 최대 변이는 얼마냐라고 했어. 야, 2라고 2짜리가 만날 거 아니야. 그치? 3이 되겠지. 맞네. 그럼 최소 변이는 얼마일까? 최대가 3이면 최소면 얼마일까? 최소 변이는. 서로 반대 유성으로 만나는 거겠죠? 1과 마이너스 2처럼. 그럼 1이 되겠죠. 1. 이거 0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우리 계산 한번 해볼게. 잘 봐라. 일단 이걸 따질 때 어떻게 따지느냐? 같은 속력이니까 정확하게 얘하고 얘 요 사이를 동시에 만날 거야. 얼마 후에 만나? 2초 후에. 맞죠? 요 점에 2초 후에 만날 거야.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져? 얘는 오른쪽에다 그리면 내려갈 테고 얘는 오른쪽에다 왼쪽에다 그리면 올라가니까 무조건 마디가 되지. 이거 마디야. 왜? 요 점과 요 점이 반대이죠. 자, 모르겠으면 옆에 그려. 스르륵 그리면 여기 올라가죠. 얘는 왼쪽에다 그리면 내려가죠.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은 서로 반대 이상 마디야. 됐죠? 그럼 마디고요. 그러면 한 파장이 20이라고 했잖아. 반 파장 여기가 마디네. 여기도 마디네. 그럼 마디하고 마디 사이 여기가 뭐에 해당돼? 배. 마디하고 마디 사이 여기가 뭐에 해당돼? 배. 홍역의 편이죠. 진폭이 크게 바뀌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 다 끝났고 그 다음 30cm인 지점에서 30cm 지점이니까 여기다. 여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뭐라겠어? 처음으로 최대래. 처음으로 최대. 처음으로 최대되려면 동화답보정 건네기 아니야? 요 새끼가 여기 오면 되지. 그쵸? 그 다음 여기 있는 새끼가 여기로 가면 되지. 그치? 근데 몇 칸 가는지 봐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동시에 만나죠. 무조건 동시에 만나야 돼요. 맞아? 그러면 네 칸이 곧 뭐에 해당되는 거야? 한 파장. 4초죠. 정답은 4초. 4초. 됐습니까? 이건 정답 4초입니다. 됐어? 그 다음에 아유씨 조금만 더 하자. 이 페이지까지만 하고 끝낼게. 나머지 내일 하지 뭐. 내일은 좀 늦게 끝날 수도 있겠다. 알겠죠? 자, 파동의 간섭에 대한 설명. 두 파동이 보강 간섭을 하면 합성파의 진폭은 커진다. 맞아요. 위상이 서로 반대인 파동이 중첩되면 상세 간섭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한 파동의 골과 다른 파동의 골이 중첩되면 보강입니다. 자, 이때 조심할 거. 골과 골이 중첩되면 물결파는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아니면 변화가 없어요?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알겠어? 됐니? 그 다음 만약 이게 빛이야? 어둡게 보이죠. 됐지? 만약 소리야? 작게 들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자. 오른쪽 거. 잠깐만, 내가 지금 말을 잘못한 거 있어. 야, 이 골과 골 보강 간섭이죠. 물결파의 보강 간섭만 어둡게 보여. 됐지? 하지만 빛 밝아. 빛 밝습니다. 그 다음 소리 크게 들립니다. 됐죠? 그래서 물결파만 조심하라고 했어. 물결파의 보강 간섭 무슨 일이 벌어져? 밝게 보이는 게 마마고 어둡게 보이는 게 골골이고 변화가 없는 게 상세야. 됐죠? 자, 이제 오른쪽 문제 볼게요. 밑줄 쳐. 같은 위상으로. 이 말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접근 방법이 틀려요. 이거는 같은 위상이다라고 했으니까 볼 것도 없어. 수직 이등분선은 무조건 보강이에요. 그래서 여기하고 수직 이등분선은 요 새끼지. 이게 무조건 경로차가 0이에요. 여기서 0은 뭘 뜻하는 거죠? 반파장 곱하기 0이라는 얘기죠. 경로차가 0, 보강입니다. 자, 그 다음 재밌는 게 있네. 여기서 한 파장이 얼마냐? 자,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동. 요 새끼가 3파장. 그럼 한 파장은 2cm.
파장 1cm다. 그 다음 하던 김에 마저 할게요. 여기 있는 B. 점선과 마루하고 골이 만났죠. 그럼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1이죠. 됐죠? 그러면 여기가 보강, 여기가 상세. 조심할 거. 자, 여기 보자. 여기 A는요. 어둡게 보여요. A는 보강 간섭입니다. 근데 어둡게 보여. B 볼게요. B가 여기구나. B는 여기다. B는 여기다, 여기. B는 상세 간섭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 C를 볼게요. C는 보강 간섭입니다. 근데 마루마루니까 밝게 보여. 자, 조심할 거. 그러면 선생님, A하고 C는 항상 어둡고 항상 밝은가요? 그건 아니야. 자, 지금 현재 얘가 어둡게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 얘가 골골이야. 얘는 밝게 보이는 이유가 뭐야? 마루마루야. 그럼 영원히 마루마루입니까? 아니, 좀 있으면 얘는 어떻게 돼? 마마, 영, 골골, 영, 마마.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골골, 영, 마마, 영, 골골. 됐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골골에서 다음 골골까지가 한 파장이란 한 주기라고 한다면 골골에서 다음 주기까지는 다음 마마까지는 반주기지. 됐어? 그리고 너네 알지? 골골이면 아래에 있고 마마면 위에 있어요. 수면 높이가 높은 거 낮은 거야. 까먹지 마. 그래서 여기 밝게 보이는 용어 C가 수면이 높아요. 수위가 높아요. 얘는 수위가 작고. 됐어? 얘는 수위가 0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A야. 근데 얘는 좀 있다가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그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 되니? 이렇게 되는 거야. B는 안 바뀌어요. 됐지? 자, 1번. 자, A하고 C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진폭이 커진다라고 했어. A하고 B, A하고 C 진폭 커진다? 보각 맞죠? S1과 S2에서 B까지의 경로차는 얼마냐라고 했어. B까지니까 경로차는 반파장 곱하기 1. 그죠? 그럼 반파장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잖아. 이거는 2분의 람다 곱하기 1이죠. 얘가 얼마야? 2라고 했지? 1. 맞네. 정답은 5번. 자, 118번입니다.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나와 있어. 여기까지만 할게. 자, 지금 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러면 지금 현재 주기가 4초. 그다음 파장은 몇 센치야? 4m입니다. 그럼 속력은 4m 나누기 4초니까 약분 1m/s 동일. 됐죠? 자, 그다음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얘는 왼쪽으로 가면 위로 가고, 얘는 오른쪽 가면 아래로 가죠. 이거 반대 위상이네. 그러면 잘 봐. 한 칸당 1초야. 한 칸당 1m에 1초 지나니까 1초, 2초 후에 여기서 반대 위상이 만나요. 요 점과 요 점이 반대 위상입니다. 이건 그래서 점선 뭐야? 마디야. 그럼 반파장이 얼마입니까? 2m죠. 여기도 마디. 여기도 마디. 그럼 여기가 뭐가 돼? 골. 얘가 뭐가 돼? 아니, 골이 아니라 배. 배입니다. 여기 마디예요. 마디는 진폭 변화가 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거 문제 풀어보자. 자, 3초 A에서 라고 했어. 3초 A에서 3초라고 했으니까 1초에 한 칸씩이야. 1m. 맞아? 그럼 여기에서 3초를 지나봐. 한 칸, 두 칸, 세 칸. 요 새끼가 오겠네. 그치? 그 다음 또 3초 지나봐. 여기서 1초, 2초, 3초. 요 새끼가 오겠네. 그쵸? 이렇게 오죠. 그래서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상쇄죠. 자, 그래서 잘 봐. 이렇게 해서 요 A점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처음에 선생님이 마디인 거 찾아냈지. 마디는 진폭 변화가 최소야. 여기는 무조건 얼마야? 0이야. 뭐라고? 0. 그러니까 0이지. 됐어? 그래서 0이 되니까 상세다. 위에 거 칸수 안 세고 바로 풀 수도 있지. 자, 5초라고 했어. 5초. B 지점이 어디냐? 8 여기냐? 8? B가 8이야? 그러면 여긴 0이죠. 무조건. 왜? 무슨 지점이야? 마디 부분.
마디는 항상 0이라니까. 선생님 여기서만 0이에요. 만약에 얘들아 조심할 거 있어. 얘하고 얘하고 진폭이 틀려. 그치? 그럼 마디 예를 들어서 얘가 두 칸이고 얘가 한 칸이야. 그러면 요 마디는 0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알겠지? 자, P와 Q가 중첩된 합성파의 파장은 여기 있어. P와 Q가 중첩된 합성파의 파장은 4m. 안 바뀌죠? 이거 왜 바뀌어? 진폭만 바뀝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T가 0일 때라고 돼 있고 속력 일정하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고정된 지점이다 라고 돼 있어. 자, 수직 2등분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죠? 이렇게. 그럼 같은 진폭과 파장으로 발생시켰다라고 돼 있어. 그 다음 여기 문제 보니까 여기서 퍼져나가는 게 골, 여기서 퍼져나가는 게 골이야. 같은 이상하는 거 찾은 거죠. 그래서 얘는 뭐야? 0이고 보강입니다. 그 다음 여기죠? 여기 1지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느냐? 자, 여기가 1, 2, 그 다음에 옆댕구리 가면은 여기가 3, 4네.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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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이렇게 되고 여기가 4인치. 원래는 다 그려야 돼요. 귀찮아서 안 그린 것뿐이야. 잘 봐. 여기가 0, 1, 2, 3, 4 이렇게. 됐죠? 4야.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경로차를 볼게요. 경로차를 보면 파장이 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사실 2분의 람다 곱하기 1. 이게 경로차죠. 얘는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람다 곱하기 4. 이게 경로차입니다. 이게 경로차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파장의 정수배야?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보강이야. 파장의 홀수배야? 그러면 뭐야? 아이고 너는 상쇄간섭. 자, PQR 써볼게요. PQR입니다. 자, P는 요점이네. 그렇죠? 그럼 보강간섭이 일어나죠. 그런데 골골이야 골골. 그래서 어둡게 보이죠. 자, Q입니다. Q는 상쇄간섭이 일어나죠. 그러면 마루하고 골이 만났죠? 변화가 없죠. 수면도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 R. R은 보강간섭이네. 근데 마마네? 밝게 보이겠죠. 끝났죠? 수면 제일 높고요. 수면 여기고, 수면 얘는 여기고, 수면 얘는 여기야. 이게 처음이다, 처음. 그치? 자, 1번 Q에선 상쇄간섭 맞아요. T는 제로일 때 수면의 높이는 P일 때가 Q보다 낮다. 맞네요. T가 0일 때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Q에서가 R에서보다 작죠. 왜? 상쇄니까 얘는 제로. 진폭 변화가 없거든. R에서 수면 높이는 여기서 R에서 수면 높이는 이게 처음이야. 그지? 2분의 T라고 해서 2분의 T면 여기로 가지. 여기서 여기를 갔다가 여기까지 올 때가 한 주기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뭐야? 마마입니다. 이건 뭡니까? 골골이죠. 그래서 이 마마일 때가 골골일 때보다 훨씬 높겠죠. 그래서 이건 낮다 이렇게 고쳐야죠. 정답은 1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